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침은 월드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먼저 이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소득 수준이 연 12만 5천 달러 미만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중 1만 달러를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소득이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약 1,300만 원씩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시행될 경우에 연방정부는 우리 돈으로 약 327조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대출을 탕감해 준다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것이고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착실히 돈을 갚은 사람도 있는데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사회주의 정책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네요. 한편 우리 정부가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열었어요. 네, 이 북한 인권 정책 협의회라는 협의체인데요. 2년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 북한 인권 정책 협의회는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구성된 기구인데요. 네.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정책을 협의를 하거나 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을 김기용 통일부 차관이 맡았는데 이번 정부가 북한 인권법 이행을 국정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 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들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법 2조, 북한 인권법 2조에도 있듯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네, 북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초청한다면 거절하지 않겠다, 초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의 방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직접 얘기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방북 논의가 가장 먼저 나왔던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에서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했고 당시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뒤로도 남북한 지도자와 손을 잡고 판문점을 걷는 것이 꿈이다. 또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하고 싶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교황청 내부에서는 방북을 가정을 하고 준비회의를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남북미 관계가 얼어붙었고 방북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요. 네. 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도 풀리지 않고 있어서 방북 논의가 더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6일 미국 하와이에서 구급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91살 환자가 사망했고요. 환자를 돕던 구급대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아직 폭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장시성에서는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붙고 또 화재가 모두 타버리면서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70일 이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 농작물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양쯔강 유역의 농민들이 특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들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진 기자였습니다.